땅 파서 돈 나오냐고요? 네,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없으면 땅이라도 파봐야 하는 이유. 현재 가치 1억, 대박 터진 실화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냥 소설이나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1963년 경상남도 의령에서 아무것도 없던 평범한 여성이 곡괭이 한 방에 인생을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기회가 살아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강갑순 씨라는 분입니다. 당시 남편도 없이 홀몸으로 5남매를 키우면서 시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던 분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시절엔 복지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정말 맨몸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거거든요. 그분이 선택한 생계수단이 돌 캐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서 돌을 캐서 팔던 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곡괭이를 들고 평소처럼 돌을 캐는데 뭔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이상하게 딱 맞는 네모난 돌이 있다. 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연석이라면 절대 이렇게 반듯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사람의 손이 닿은 것처럼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돌이었어요. 그냥 지나쳤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근데 강갑순 씨는 그걸 꺼내봅니다. 그 안에서 금빛이 번쩍합니다. 손에 들린 건 무려 1400년 전에 만들어진 금동 불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 불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삼국시대 역사를 증명하는 국가급 문화재입니다. 제작 시기가 새겨진 명문까지 남아있어서 학술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발견의 대가로 당시 최고 보상금이었던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1억 가까운 금액이에요. 당시 쌀 한 가마니가 500원 안팎이었던 시절이거든요. 진짜 땅 파서 돈 나왔다는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반전입니다. 1964년 이 불상이 덕수궁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국가가 직접 보관하고 전시하는 문화재니까 당연히 완벽하게 관리되겠거니 했겠죠. 근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전시 중에 도난을 당해버린 겁니다. 아니, 국가문화재가 어떻게 전시 중에 사라지냐? 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것도 박물관 안에서요. 당시 수사가 벌어지고 언론도 떠들썩했지만 좀처럼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사라지는 건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 발견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수는 됐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불상 뒷면의 광배, 그러니까 후광처럼 불상 뒤를 장식하는 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완전 복원이 안 된 채로 남아있어요. 찾았는데 완전하지 않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최근 일본 야후 뉴스에서 다시 재조명되면서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좋아요가 2만 개를 넘은 베스트 댓글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한국이 그 시절 문화재 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다는 게 충격이다. 그런데 다시 찾아냈다는 것 자체는 대단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좋아요 15,000개를 넘은 댓글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사건이 많았다. 결국 이건 관리 시스템의 문제다. 라는 말이었어요. 일본 역시 전후 혼란기에 문화재 도난 사건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죠. 또 다른 댓글에서는 지금 경매에 내놨으면 수십억은 되지 않겠냐? 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불상이 국제 경매 시장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그 불상을 국가에 넘겼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에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이게 나중에 중요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반전입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운 좋은 여성이 봄을 발견했다. 는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봐야 해요. 강갑순 씨는 그날 선택지가 없어서 거기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을 캐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희소한 자산이 숨겨진 위치. 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 다들 귀찮아서 피하는 곳, 정보도 없고 관심도 없는 곳에 기회가 몰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최근 이런 흐름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금동불상은 빈집과 폐창고에 있다. 는 말이에요. 일본은 지금 고령화와 지방 소멸로 인해 방치된 자산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지역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창고나 폐가 안에서 수백만 엔짜리 도자기, 골동품, 희귀 물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냥 쓰레기 취급하다가 감정평가 받아 보니 수천만 엔이었다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사려하지 않는 시골 토지나 폐가를 헐값에 취득했다가 나중에 개발이나 도로 계획이 들어오면서 수십 배로 뛰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보와 현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회가 터지는 구조는 1963년이나 2024년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강갑순 씨는 그 불상을 국가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법적으로도 신고 의무가 있었고 개인이 보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 불상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국제 경매 시장에서 비슷한 급의 삼국시대 유물이 몇십억에서 몇백억 단위로 거래된다는 걸 알고 나면 1억 보상이 과연 합당했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잖아요. 물론 문화재를 개인이 팔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예요. 하지만 여기서 짚어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같은 기회를 발견해도 이후 선택과 구조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기회를 발견하는 것보다 발견한 이후에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이느냐가 실제 결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일본 야후 뉴스 댓글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보와 구조를 아는 사람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다. 모르면 손에 쥐어줘도 놓친다는 댓글이에요. 이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 적용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오래 살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모르는 물건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 전부터 보관해온 도자기, 메이지 시대의 그림, 쇼와 조기 희귀, 우표 같은 게 다락방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걸 전문 감정인에게 가져갔더니 수천만 엔 가치가 나왔다는 실화가 넘칩니다. 지금 부모님 댁 다락방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라는 말이 일본 커뮤니티에서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냥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폐가 정리 대행 업체, 유품 정리 전문가, 중고 물품 감정 플랫폼이 일본에서 급성장하고 있어요. 이미 조단위 시장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일본만큼 크진 않지만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5년에서 10년 안에 비슷한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방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고 이걸 처리하는 비용과 기회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 정비 사업에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돈이 있다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단순히 빈집이나 골동품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게 상징하는 더 큰 구조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곳,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들여다보는 곳, 다들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도조차 안 하는 곳, 바로 그 지점에 기회가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강갑순 씨가 산에서 돌을 캔 것처럼 지금 시대의 기회도 불편하고 귀찮고 남들이 안 가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말도 나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만 생각했더니 진짜 돈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정보와 위치에 따라 같은 노력이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돈을 버는 노동입니까? 아니면 돈이 나오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까?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크게 벌어집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써도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10배, 100배까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강갑순 씨의 이야기가 6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직감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면 남들 다 가는 방향 말고 아무도 안 간다고 손살해지는 방향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들여다보세요. 일본의 빈집 정리 시장처럼 한국의 지방 소멸, 지역 자산처럼 다들 외면하는 곳에 생각보다 훨씬 큰 기회가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후재팬에서 이 사건을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강갑순 씨는 아마 그날 자기가 역사를 바꿀 거라는 걸 몰랐을 것이다.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려고 곡괭이를 들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1400년의 역사를 세상에 꺼낸 사람이 됐다. 면 댓글이에요. 이게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울림이 있는 말이라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거창한 준비가 없어도 됩니다. 대단한 자본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남들이 그냥 지나친 것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나 생각해 봤다고요. 그리고 아까 드린 질문. 만약 내가 강갑순 씨라면 그 불상을 국가에 넘겼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솔직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답이 나오든 틀린 건 없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빈집과 폐가 경미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한국에서도 지금 당장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